네, 오늘 뭐사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종목 간 토너먼트 대결 통해서 오늘의 우승 종목 알아볼게요. MBN골드 김동우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우입니다. 네. 자, 오늘도 뭐 시장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양대 지수 1% 넘게 떨어지더니 지금 뭐 급락장입니다. 네. 이런 장에서는 버텨야 된다라는 더 말이 정확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지난번에 이제 8월 중순을 기억을 하는데, 이번 장의 상승의 요인들을 챙겨볼 필요가 있죠. 상승의 요인의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2018년도 초부터 빠지기 시작된 첫 번째 하락 파동의 하락 원인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 5월 이후에 우리 증시가 많이 빠진 것은 바로 미국의 미중 무역 협상이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두 번의 하락이 나왔고 그것이 이제 주된 요인이었습니다. 지난 상승장에서 있었던 요인은 금리 인상을 했던 것이 금리 인하로 바뀌고 또 유동성을 좀 줄였던 것이 유동성 확대로 바뀌면서 저점이 형성되면서 8월 중순 이후 상승을 했는데 문제는 이때 상승의 요인이 되었던 미중 무역 전쟁이 휴전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지금 무산될 수 있는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증시의 어떤 상승을 막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으니까 요게 좀 포인트를 맞추고 지수가 빠질 때는 굳이 지수 관련주에 여러분 로케이션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이런 장에서도 잘 갈 수 있는 틈새 종목들에 관심을 두는 전략이 지금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지수는 기술적으로 2080선 정도 전후, 그러니까 내일 정도 전후부터는 이제 더 이상 안 빠질 겁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지수와 함께 올랐던 IT와 바이오주들은 앞으로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물론 그 섹터 내에서도 소위 혁신 가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주는 그런 종목들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대다수 지수 관련 섹터에 속한 종목들은 좀 쉽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앞으로도 내년 1월 정도까지는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상승 요인이 이제 다 노출이 되고 호재가 오픈돼 있을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리해서 그 자리에서 더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가다가 고점에 걸리게 되면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단기적으로 많이 갔던 그런 지수 관련 종목들에 관련된 IT나 바이오 쪽에서도 좀 무리하게 올랐던 종목들은 또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작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 지수는 앞으로도 이제 내년 2월까지는 한 횡보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보여져서 종목 선택에 무엇보다도 관심을 두시고 특히나 지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의 경우에는 또 조정폭도 또 상당폭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러나 반면에 지수가 못 가는 장에서 잘 가는 종목이 또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수 상승장에는 지수 관련주가 잘 갔지만 지금 지수가 못 가는 장세에서는 가장 핫한 이슈. 우리 증시는 항상 상승과 하락을 반복합니다. 근데 상승 기간 동안에 갔던 종목은 지수가 조정일 때 안 가겠죠. 그러면 지수 상승기에 안 가고 잠잠하던 종목 중에서 이 지수가 조정기에 잘 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는 상승 추세와 조정 추세로 이렇게 나눔을 주면 우리 증시는 두 가지 축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주도주들이. 그래서 지수 관련 상승장일 때는 지수 관련주, 그다음에 안 갈 때는 지수 관련주는 조정이지만 새롭게 테마주들이나 개별 종목들이 큰 바람을 형성하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최근 들어서 제가 이제 대선 테마주 1년 간다라는 제목으로 계속 11시 10분에 김동호의 애프터 시황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통해서 벌써 2주 전부터 이런 장을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수가 오늘 뭐 31% 코스피가 빠지고 있지만 오히려 정시 테마주, 대선 테마주 이런 종목들은 강세 내는 종목들 상상수 눈에 띄고 있다는 점에 참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이런 장일수록 여러분들이 잘 버텨야 된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버틴다는 것이 그냥 이 떨어지는 비를 다 막고 있는 것은 아니고 버틸 수 있는 종목은 버텨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신고가가 가능한 종목은 버텨라. 그리고 그 신고가 가는 종목이 어디
어디에 있느냐? 전반적인 산업 구조조정 속에서 유일하게 성장하는 산업은 바로 진흥화 사회, 산업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산업 고도화와 관련돼 있는 IT라고 하는 그런 섹터 쪽에서 관련된 종목들 중에 혁신 가치를 만들어내고 계속해서 성장을 만들어내고 또 기술과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신시장을 개척하는 종목들은 혁신 가치주라고 봐서 그런 종목들은 잠시 지금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또 신고가를 가게 돼 있으니 왜 트렌드가 앞으로 10년 동안 그렇게 잡히니까. 하지만 오래된 산업들, 예를 들면 뭐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또 최근에 중국 계속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 소비재주들 이런 쪽은 사실은 보수적 관점의 접근을 계속 유지해라. 그리고 최근 한 3년 동안에 엄청난 버블을 만들었던 바이오 이쪽 섹터들은 지속적으로 산업 구조조정이 진행돼서 버블이 살아남았던 적이 없습니다. 버블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조정이 중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업구조조정을 만만히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난번에도 유니캠 설명되면서 30년 걸렸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네. 과거에 우리나라 산업이 처음에 수출 입국을 시작을 해서 70년대부터 80년대 중반 말까지 우리나라 이 무역과 그리고 수출을 이끌었던 것이 경공업인데요. 그 경업이 90년 초반에 들어오면서부터 본격 구조조정이 되기 시작이 되면서 보셨다시피 유니콘 같은 종목이 이제 구조조정을 끝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구조조정 대상 산업에 있는 산업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손을 대지 마라라는 그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코스피가 2100선도 내주고 있는 이 급락장에서 전략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 간 대결 바로 들어갈게요. 오늘 8강전 첫 번째 대결은 조영문 님이 엔터조인 SM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3분기 깜짝 실적 나왔죠. 4분기도 성장 가능성 짙다라고 분석해 주셨고, 김종군 님은 어제 시장에서도 특징을 보였던 오성 첨단 소재를 오늘 추천해 주셨는데 춘천시의 의료용 대마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다라는 분석입니다. SM과 오성 첨단 소재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지금 그 오성 첨단 소재는 아무튼 그 약간의 정책 수혜주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서 사실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면은 오성 첨단 소재라는 종목은 지금 장이 전체적으로 급락장임에도 불구하고 턴어라운드가 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가고 보통은 이제 여기가 박스권 상단이 못 넘어서는 게 맞지만 지금은 이제 혁신적인 가치라든지 정책 가치를 갖고 있는 이런 종목의 경우에는 틈새적인 요소를 통해서 아마 내년 연초까지는 이런 종목들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 처음에 제가 이 종목 움직일 때는 무슨 소재니까 기술 IT 소재로 움직이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내용을 지금 보니까 정책 그 관련 종목들로 우리 움직이기 때문에 조정은 거치더라도 이 종목은 또 한 번의 신고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여기는 박스권 상단 돌파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SM이라는 종목은 실적 발표 나왔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엔터주들에 대한 그 향수가 많은데요. 여러분들 홍콩이 지금 저렇게 부서지게 되면은 결국 한류를 중국에 수출했던 사실 중국이 그 금융 허브로서 세계 그 글로벌 자금이 중국으로 향하는 관문의 역할을 했지만 한류가 중국으로 상륙하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건 또 이 우리나라 한류에 또 중국 상륙에 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물론 지금은 중국과 직거래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요소들이 좀 있고 또 하나는 중국의 그 지금 그 미중 무역 전쟁의 면면을 보면 그 뼈대 자체가 골자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글로벌 경영이라는 관점에서 미국이 전 세계를 이제 경영하는 관점에서 볼 때 강력한 경쟁자인 중국의 등장을 달가워하지 않고 또 그런 관점에서 홍콩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인권 문제로 지금 의회에서 이제 그런 소위 법안을 통과를 시키면서 인권 법안을 통과시켰지만은 그 이면에는 이 패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미국의 의지가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지금 무역 협상도 역시 타결이 쉽지 않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태인 바 아무튼 중국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소비주가 됐던 또는 산업재, 소재, 부품 관련 종목이 됐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종목들은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봐서 SM도 역시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종목
중 차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게 이제 여기 대상투 또 나온 거거든요. 상투 친 종목 안 좋아하는데 애가 남극에 이제 상륙을 했다가 여기 지금 여기 어디냐면 남극에서 한국으로 오는 부산으로 오는 항구였는데 배가 안 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남극 본토로 들어가게 돼 있는 그런 구조이고 나오고 있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릴게요. 이 종목은 과거 2012년부터 여기입니다. 이 자리. 대시세는 여기서 나왔어요. 2011년 이때 여기부터 지금 올라서 보시면은 여기 2,000원 있던 종목이 65,000원이면 30배 올랐거든요. 대상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상투신 종목 제가 안 좋아하는데 실적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앞으로 계속해서 박스권의 움직임 정도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좀 올라오면 팔아야 돼요. 그래서 저항선이 지금 있었던 자리에 매도의 기회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고 오성첨단 소재는 뒤집어서 보시면 이 오성첨단 소재 차트로 지금 이건 월봉인데요. 보시면 오성첨단 소재의 지금 위치는 네. SM으로 따지면 이 정도 언저리 있는 겁니다. 2,000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극명하네요. 그렇죠. 뭘 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향후의 어떤 미래의 성장이나 비전이나 정책적인 기대감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은 여러분들이 뭐 단기적으로 1, 2년 좀 빠졌다고 해서 많이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산업은 사이클 길게 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워렌 버핏 그런 얘기 했죠. 10년을 들고 있을 자신 없는 종목은 하루도 들고 있지 마라. 그 얘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 10년 들고 있어 별로 재미없을 종목이니까 이렇게 새롭게 이제 여기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것도 구조정이 맞춰지는 종목이라 오성 첨단 소재를 두 종목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알겠습니다. 두 종목의 승자는 오성 첨단 소재입니다. 다음 대결 빠르게 넘어갈게요. 오하임님이 오늘 카카오 추천해 주셨습니다. 광고 매출도 안정적이고 카카오뱅크의 지분 확대에 대한 모멘텀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영님은 HDC 현대산업개발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따라서 이제 사업 확장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분석이죠. 카카오와 HDC 현대산업개발 지금 자리는 어떤가요? 네, 일단 이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게 그 M&A라는 거를 여러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승자의 저주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고 과거에 그 승자의 저주에 걸렸던 회사들이 꽤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대우그룹이 그렇고요. 또 이 승자의 저주에 걸렸던 그 그룹 중에 이제 금호그룹도 그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이 소화시킬 수 없는 소위 먹이를 먹다가 사냥꾼에게 잡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몸이 무거워지다 보면은 그걸 소화하고 있는데 소위 그 맹수들 보시면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사이즈의 그 소위 상대 사냥 대상의 짐승은 보통 뭐 토끼라든지 요 정도 먹어야 되는데 갑자기 멧돼지를 삼켰다고 하면 이 보아뱀 같은 경우도 한 열흘씩 안 먹는다고 그러죠. 그러면 소화를 시키는데 지금 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를 소화를 잘 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쉬어야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은 조금 그 관심 대상에 넣는 것은 좀 봐야 되는 거고요. M&A는 적어도 이게 성공한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5년 이상은 봐야 되니까 보수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카카오의 경우는 오늘 얻어맞았습니다. 얻어맞았는데 뭐 이 종목은 앞으로도 진화 사회와 관련해서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꾸준히 좀 그 시장에 관심을 둘 건데 오늘 빠지는 요인은 지수가 빠지니까 그로 인해서 뭐 프로그램 매물이 됐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빠지는 거다 이렇게 봐서 두 종목의 승자는 카카오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의 승자 카카오입니다. 다음 객장에 계신 윤여민 팀장은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추천해 주셨는데 항공엔진 관련 대규모 수주로 지금 두 자릿수의 고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지금 강보합이네요. 그리고 곽영훈 부장은 인크로스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SK그룹과의 시너지 효과 그리고 신규 광고 플랫폼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인크로스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인크로스 어떤 종목이 더 유리할까요? 일단 두 종목 모두 좋은 종목이긴 한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호재가 노출이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반영이 다 끝나고 이 종목이 보시면 지난해 그 6월, 7월만 해도 2만 원 했던 게 4만 원 왔거든요. 이렇게 대형주가 이렇게 100% 오르면요 안 가요.
네, 그러니까 기대 수익이 작고요.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회사는 좋지만은 이제부터는 이 시세를 낼 만큼은 다 낸 거예요. 호재 노출이 다 된 거라 이런 종목은 박스권 정도라고 보시면 좋겠고 엄청나게 뭐 큰 시세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종목과 경쟁을 하는 인크로스라고 하는 종목 오늘 비록 조정을 받고 있지만은 이것도 보시면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오성 첨단 소재처럼 이렇게 턴어라운드를 했다가 점점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거든요. 물론 이 종목이 신고가 가면서 여기 과거처럼 이렇게 많이 갈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박스권 상단은 27,000 레벨은 보이기 때문에 지수가 좀 빠지고 이럴 때는 항상 탄탄한 어떤 실적을 가진 방어성 종목 내지는 블루칩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인크로스 뭐 광고 비즈니스가 원래 경기 관련 쪽의 요소도 좀 있지만 어쨌든 경기 방어적 요소도 좀 있기 때문에 인크로스 두 종목의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경기 방어적인 성격도 있는 인크로스를 두 종목의 승자로 정해주셨고요. 다음 대결입니다. 정원정 과장 오늘 파라다이스 추천해 주셨어요. 중국인 관광객 증가, 이 카지노주의에 대해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고 염승환 차장은 파트론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사양이 고급화되면서 수혜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저평가 메리트도 있는데 파라다이스와 파트론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이 파트론의 경우는 시세를 많이 좀 냈다가 지금 다시 이제 바닥권에 들어와 있는 그런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카메라의 어떤 고화소 경쟁이라든지 또 멀티 카메라를 채용하면서 카메라 채용 대수가 늘어나고 또 앞으로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에도 그렇고 또 앞으로 점점 진행되면 이미 센서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소위 그 로봇의 눈에 해당되는 그런 게 이제 카메라와 이미지 센서가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 자리는 이제 바닥을 좀 만들어가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파라다이스는 어쨌든 중국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중국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클이 있습니다. 중국이 고성장하는 트렌드 이제 완전히 벗어나서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2018년부터는 그 소위 생산 그 가능 연령대라고 해서 생산 가능 연령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구 수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우리 잠재 성장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중국은 벌써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로 중국의 성장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국의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점점 이제 약화되어 간다라고 봤을 때 그런 면에서 볼 때 중국 관광객에 의존하는 이런 그 종목 파라다이스는 그렇게 장기적으로 그렇게 기대할 수 없고 말씀드린 대로 중국 관련 조심하자는 얘기를 계속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죠? 미국의 타겟은 중국이죠. 중국의 성장을 가로막고 발전을 가로막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중국 관련주로 많이 갔던 종목들이 많지만 이제는 그것이 조정이 필요한 단계라서 두 종목의 승자는 바로 그 파트론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의 승자는 파트론으로 정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강전에서 4강으로 진출하는 네 종목은요. 오성첨단 소재, 카카오, 인크로스, 파트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4강입니다. 오성첨단 소재와 카카오, 오늘 오성첨단 소재는 지금 어제부터 나온 이슈로 인해서 좀 움직이고 있고 카카오는 조금 빠지고 있죠. 네.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일단 지금은 지수 빠지는 가운데에 우리는 기대 수익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카카오는 조금 더 지수가 사실상 이제 거의 다 온 건 맞는데 단기 급락은 이 정도로 대략 마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 왔는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지수가 뭐 드라마틱하게 급등을 하면서 뭐 30포인트, 40포인트 오를 거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개별 종목 장세라는 얘기인데 개별 종목 장세는 결국 얼마나 그 재료나 뉴스나 이슈가 자극적이고 돌출되느냐 하는 게 걸려 있는데 오성첨단 소재는 그런 부분에서 소위 이제 재료 가치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 기대 수익이 더 높기 때문에 두 종목 승자는 오성 첨단 소재로 하겠습니다. 네. 네, 두 종목의 승자 오성 첨단 소재로 정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인크로스와 파트론 이 두 종목의 대결에선 어떤 게 이길까요? 네, 이 두 종목의 경우에는 사실 파트론이 지금 고점에 물려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더라도 빨리 못 가고 좀 춤추춤 거릴 가능성이 높고 또 기술주들이 지금 뭐 지수가 눌려있기 때문에 못 가기 때문에 인크로스를 두 종목의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눌려있는 파트론보다 인크로스가 더 유리하겠다라고 보셨네요. 인크로스가 두 종목의 승자가 되면서 오늘 결승에 진출하는 두 종목은요. 오성 첨단 소재 그리고 인크로스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우승 종목 한번 가려볼까요? 네, 오늘의 우승 종목은 사실 이제 뭐 제가
우승선대를 하고 싶긴 한데 왜냐하면 이 종목에 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좀 챙겨야 돼요. 앞으로도 연말도 가고 또 내년도에 가면은 또 뭐 감사보고 제출 이런 건도 있어서 예, 제가 적자 찍힌 종목은 가급적 여러분께 소개 안 드리려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 우승 종목은 인크로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크로스를 오늘의 우승 종목으로 정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은 가격 전략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 종목 매수가의 경우에는 22,700원, 네, 그리고 목표가 26,000원, 손절가 22,000원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크로스 현재 구간에서 22,700원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26,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손절가 22,000원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 만나봤고요. 오늘도 무료 방송 있으시죠? 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잠시 후에 11시 10분에 카카오 TV로 진행되는 그 김동우의 애프터 시황 코너 이 지수 전망하고 각 섹터별 전망인데 주도 섹터와 소외 섹터, 하락 섹터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장이제 오늘 지수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전략을 구사하는데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증시는 애널리스트의 본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건 지난 건데 앞으로 오게 될 걸 찾아내는 거고요. 여러분들께 수익을 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저는 애널리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어떤 섹터로 가야 어려운 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건 이미 뭐 답을 냈지만 대선 테마주 1년 더 간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후 11시 10분에 무료 방송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후 4시에 이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무료 방송 또 똑같은 제목으로 진행을 하는데 오후 4시부터 진행하는 시간은 한 2시간 정도, 그다음에 지금 진행하는 11시 10분부터는 30분 정도 시황에 대한 브리프 형태로 진행이 되니까 오셔가지고 어려운 장입니다만은 여러분들 어떤 전략적인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수익률이 극명하게 달라질 거다. 들고 있으나 마나한 그런 지수 관련 종목들보다는 기대 수익이 뭐 적어도 30%, 50%, 100%가 될 수 있는 종목으로 포트를 수정을 해둔다면 여러분들의 그 기대 수익 또는 계좌 수익률도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IT 섹터나 또는 바이오 섹터, 특히 바이오 섹터에 대한 비중이 많은 분들, 그리고 일부 제가 이미 벌써 2주 됐어요. 어떻게 2주 됐냐면 대선 테마주 1년 더 간다. 이 테마주에 꽂힌 대선 테마입니다. 그래서 이 테마주에 꽂힌 대선 테마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투자 전략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잠시 후 11시 10분 김동호의 애프터 카카오 TV로 진행되니까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무료 방송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매니저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